오늘은 배신자로 낙인 찍힌 표원겸의 숨겨진 충격적인 서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표원겸은 배신자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순수했던 세자 저하의 찐 충신이었습니다. 즉 인조에게 최명길과 김상원이라는 두 충신이 있었다면 세자 저하의 충신은 장현과 표원겸이었던 셈이죠. 특히 세자 저하를 향한 표원겸의 충심은 장현까지도 후회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먼저 21회로 가보겠습니다. 장현은 세자 저하가 죽고 표원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자를 위해 한 일이 정말로 세자 저하를 돕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즉 자신이 세자 저하를 도움으로써 세자가 오랑캐들에게 고초를 겪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조선의 저하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결과를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세자 저하는 물론 강빈까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장현이 자신을 뒤돌아보며 후회한 이유는 바로 표원겸이 죽어가면서 나도 쏘갔다는 말 뒤에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표원겸이 죽던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원겸은 세자 저하가 죽자 모든 직을 내려놓고 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인조를 모시던 상선이 갑자기 황금 덩어리들을 꺼내놓죠. 자네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며 푹 쉬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이죠. 이때 표원겸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세자 저하께 무슨 불충을 저질렀는지 말이죠. 즉 황금을 받기 전까지는 표원겸도 인조와 그 뱀새끼 같은 상선에게 속은 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표원겸은 그 황금을 받아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린 노모 때문이었죠. 젊은 날 자신의 영딸을 위해서가 아닌 그런 어머니 때문에 내시가 되기를 선택했던 표원겸은 결국 또 그런 어머니를 위해 세자를 죽게 만들고 받은 황금을 어쩔 수 없이 받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표원겸은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장현과 만나길 약속한 날 스스로 사약을 들이킵니다. 그리곤 장현이 오자 표원겸은 이렇게 말하죠. 약이 순하여 세자빈마마께서도 이틀 밤낮을 고통스러워했다고 말이죠. 즉 그 고통을 함께하면서 세자빈마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원겸은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세자 저하에게 저지른 불충에 대한 죄를 씻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장현은 그런 표원겸을 바라보며 일갈하죠. 그런다고 네 죄가 씻어질 것 같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현은 의원을 불러 그런 표원겸을 또 살리려고 하죠. 이는 장현도 표원겸이 그냥 배신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원겸은 이미 늦었다며 거부하죠. 이어 표원겸은 장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거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표원겸은 배신한 게 아니라 소현세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포로들을 아끼고 근심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들을 그저 아비인 인조에게 맨날 전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표원겸은 부모라면 누구나 타국의 인질로 잡혀 고초를 겪고 있는 자식이 이렇게 일을 잘 해내고 있다면 응당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기에 있는 그대로 인조에게 모두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 이놈은 그걸 또 혼자 뇌피셜 가동하며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청의 힘을 앞세워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본 것이었죠. 그리고 표원겸은 이 사실을 세자 저하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에 표원겸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장현에게 그 억울함을 털고 죽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속았어. 저들이 날 속였네. 저들이 날 속였어. 이 말만 들어도 표원겸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표원겸이 세자를 배신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 안타깝더군요. 결국 표원겸으로 인해 세자 저하가 죽게 된 일은 세자 저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서 벌어진 인조가 벌인 참극이었는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표원겸의 실수라면 인조를 세자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믿었다는 것이었죠. 또한 적절히 세자의 뛰어난 점들을 깎아내리고 인조에게 보고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청에 끌려가서 그 힘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세자 저하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세자 저하의 뛰어난 점들을 인조가 다 알아줄까 해서 모든 일들을 다 적어서 바친 것이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이에 표원겸은
장현에게 세자 저하의 한을 풀어달라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나죠. 저하의 시신 모든 구멍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하께서 자네에게 남긴 서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표원겸은 죽는 순간까지도 충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표원겸이 서찰을 빼돌릴까봐 세자 저하가 베개 밑에 숨겼다고 하는데요. 세자 저하는 표원겸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개에 서찰을 넣을 때 표원겸은 모두 보고 있었고 세자가 서찰을 쓸 때도 누구에게 쓰는지 표원겸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표원겸은 끝까지 그 서찰을 만지지 않았죠. 세자가 그 서찰을 강빈이 보길 바랐던 것이고 강빈이 자신의 마지막 뜻에 동의한다면 그 서찰이 장현에게 전달될 거라고 봤으니까요. 결국 강빈은 세자의 뜻을 따랐고 그걸 길체를 통해 장현에게 전달한 것이죠. 하지만 표원겸은 그 사실을 몰랐고 누군가 그걸 가져가면 장현이 위험할 수 있기에 그게 걱정되어 장현에게 세자가 마지막 서찰을 남겼음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자 저하에게 있어 장현과 표원겸은 김상원과 최명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방법은 달랐지만 둘 다 모두 최고의 충신이었던 것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